직장 생활이 체질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시작부터 좀 당황스럽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겪어본 그 바에 의하면요, 직장 생활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는 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인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버는 돈의 액수에는 좀 내가 한계가 있더라도 안정감 있게 계획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또 직장 생활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라고. 하지만 그런 엄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체능을 전공을 했고요. 예, 대학은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 공부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갔고요. 네, 그렇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바라셨던 엄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저는 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고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직장을 잠시 다녀본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오래 버티지는 못했죠. 저는 제가 갈망하는 그런 삶이 있었고 그 삶은 직장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고정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불편함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돈이 없을 때도 불안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늘 불안해요. 하는 일 자체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자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따박따박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불안감은 베이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도 현재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이유는 그것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 공무원을 하면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셨고 바야흐로 IMF 때 저희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셔야만 했었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신 겁니다. 이제 그 후로 대략 20년간 어머니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정말 일으키셨고요. 이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두 자녀를 대학이랑 유학까지 다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유학을 안 갔었는데 저희 이제 언니가 유학을 또 이제 갔었어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역시 적어도 월급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불안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또한 직장이라는 이런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여자 혼자서 일을 벌리려면 그 판이 이제 너무나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랬다 보니 돈 버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일지라도 직장이 그래도 내 딸이 조금 더 고생을 안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하게 일한다고나 할까요? 예, 이렇게 조금 더 고상한 일을 하고 안정감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하면 고상하게만 일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완이 그래도 있으셨던 편이었는데,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FM 스타일이셔서 사업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종종 하셨던 말씀이, 돈 조금 벌어도 괜찮으니까 맘 편히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예, 이런 말을 종종 하시곤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요즘 시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하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시대가 사실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 직장을 들어가는 것은 월급과 내 인생을 뭐 바꾸는 거다. 월급 노예가 되는 거다. 아니면 자학하는 말로도 이런 말을 하죠. 월급 루팡이다. 네,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안주하면서 지내고 일을 최대한 안 하면서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면서 월급을 탈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잖아요. 월급 루팡.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건물주가 돼서 일 안 하고 불로소득 받는 게 내 목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참 섭섭한 말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여러분? 자기 사업 안 하고 재테크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월급 노예라서 노예 근성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바보들인가요? 현실에 안주하는 한심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표현을 좀 위에 좀 세게 한 감이 있는데, 이제 성실하신 그분들을 절대로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유명해지고 열정적이고 인생을 불태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서는 걸 싫어하고 숨어있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은 각자 본인이 원하는 삶이 다르겠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그 당사자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을,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저런 꿈도 야망도 없는 한심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행여나 실제로 내가 뭐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것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뭐 직장을 10년째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께서 열심히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소신껏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상처를 받거나 휩쓸려서 요즘 뭐 유튜브가 유행이라는데 나도 유튜브라도 해야 되나? 다 아파트 투자하고 있는데 뭐 나도 저축통장 해지해서 주식이라도 사야 되나? 아파트라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게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순한 쾌락에 대한 그런 행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정말 내 삶이 충만하고 보람되고 만족스럽다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때론 막 붕괴하고 막 무기력증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 널뛰기를 혹시 하고 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했던 삶에 만족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만약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질투가 나서 괜히 비난만 하게 된다라면은 네, 여러분 이런 상태시라면 이런 분들은 태도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매일 하고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생각을 그만하시고요.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를 권장합니다. 생각은 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삶이 괴롭고 체질에 안 맞지만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으니까 다시 그 꿈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었던 그 꿈을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현재 내 삶이 불만스럽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면 여러분들 나의 내면과 대화해보시고 나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만족하는 사람일까에 대해 시간을 내서 휴일이나 이런 날 혼자 조용히 깊이 나의 내면을 조금 관찰을 하고 또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멀쩡하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괜한 자극을 주고 혼란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 직장을 다니고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계속해서 무언의 압박들, 무언은 아닌가요? 네. 대놓고 굉장히 많은 압박들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실제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걸 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실제로 저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나도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밥 대신 죽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현재 그냥 안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꿈을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요. 네, 여러분. 어떤 선택에도 좋고 나쁜 것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도 좋고요. 유튜버도 좋고요. 연예인도 좋고요. 사업가도 좋고요. 전업주부도 좋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직접 살아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정과 자신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 찍었고요.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